안녕하세요. 원탑 속도 김선생입니다. 자, 고1 찌순이의 내신국어 만점 도전기. 자, 오늘은 고1 비상한 박한수 그 출판사인데요. 5단원의 고릴라를 못 본 이유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남다른 내신 정리 노트 한번 볼게요. 자, 비문학이고 이 지문은 설명문인데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강문단에 일단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강문단의 내용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일치에 날만한 건 선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정리를 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의 주제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비문학에서는 그 내용을 쓰기 위해서 글을 구조화시키는 방식이 진술 방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논지 전개 방식이라는 거는 그 설명물 땐 진술 방식이 되는 거고요. 논지 전개 방식은 논설문일 때 되는 것들인데, 자, 논지가 글쓴이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펼치는 방법들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그 가문단에서는 이렇게 시각 정보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뭐 의문을 던지면서 주의를 환기한다.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인용했다. 이런 식으로 인용이 들어갔고, 뭐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그 3단계에서 비판적인데, 비판이라는 건 글쓴이의 입장을 누가 독자 입장에서 평가적으로 읽을 줄 아느냐 모르냐인데, 특히 논설문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쓴이가 무언가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바라보는 관점인데, 무엇에 대해서 긍정한다, 부정한다 이런 것들을 그 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글쓴이 의견을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주셔야 나중에 그 보기 문제나 내신에서 보기 문제나 어려운 걸 좀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지문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제목이 고릴라를 못 본 이유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사람의 시각기관이죠, 그죠? 우리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각인데, 자, 일단 시각기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고릴라 그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통해서 지금 그 인간의 뇌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시각기관이 어떻게 돼, 어떤 식으로 가동하는지, 뇌가 어떤 식으로 그 집중하고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가문단, 사람은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5가지 감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오로지 시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 중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중에 80%가 다 시각에 의존한다는 얘기고요. 대부분 정보를 시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하게 된다. 당연하게 그렇겠죠. 80%에 의존하게 되니까 당연히 보는 게 제일 중요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글쓴이 이렇게 제기하는 거죠. 과연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를 다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건 시각 정보는 다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글쓴이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그 의문을 던지는 거죠. 보편적 생각에 의문을 던지면서 독자의 관심을, 주의를 환기한다는 관심을 끌어준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그 제대로 존재하는 것일까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각 정보를 많이 의존하는데 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라고 어떻게 돼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제 자, 이렇게 독자한테 어떻게 돼 의문을 던지면서 관심을 끌어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문제제기는 이거겠네요. 그죠? 우리가 믿는 시각 정보는 믿을 만한 것인가? 이게 이제 전체 문제제기고, 그럼 본론에서는 그거에 대한 해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99년의 신경과학계 그 퍼셉션에 우리 가운데 있는 고릴라라는 제목으로 그 논문이 있는데, 자, 일단은 신뢰성 있는 어떻게 돼 논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내용을 펼치고 있는 거죠. 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다니엘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프 차브리스는 사람들을 대상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이제 그 실험이 여기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건데, 흰 옷과 검은 옷을 입은 학생들을 여러 명을 두 조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농구공을 주고받게 했고, 그 사이에 이제 검은 옷을 입은 조는 무시하고 흰 옷을 입은 조에 패스 횟수만 세워주세요라고 어떻게 돼 했는데, 동영상이 1분 남짓이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운지 않게 흰 옷을 입은 조에 패스웨이를 마치는 데 성공했고, 그 다음에 그들 중 절반은 왜 이런 간단한 실험을 하는지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결과 어떻게 되는지 고릴라 실험 소개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술 방식이죠. 이제 99년에 학술 제시는 논문을 인용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 논문을 인용하게 되면 신뢰성 있는 자료를 펼쳤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우리 옆집 아저씨가 얘기한 거야? 그럼 신뢰성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권위잖아. 그 학술지에 실린 것들을 인용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 무엇을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 실험의 목적은, 그죠? 따로 있었다는 거죠. 자,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동영상 중간에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학생이 걸어 나와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장면을 무려 9초에 등장을 했는데, 자,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이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절반은 또
고릴라를 보고서 황당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거 못 봤는데? 아니면 어떻게 돼? 저런 게 있었어? 하면서 황당하다는 거죠. 그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고,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한 이들에게 고릴라를 등장한 사실을 알려주고 다시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먼저 본 동영상에서는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자신을 놀리려고 다른 동영상을 보여준 거 아니냐고 의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의 의미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믿은 거, 내가 본 거를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심지어 나를 놀리려고까지 했어. 그럼 전에 보여준 게 그게 아니야. 다른 동영상이야. 아니면 니는 나 놀리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의심한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시각적으로 본 거에 대해 굳건하게 신랄한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 문제는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는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일까? 자, 우리가 이제 묻고 답하는 걸 문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문답법이 쓰였고. 자, 이제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하는 절반의 참가자를 통해서 글쓴이가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들인데, 자, 내용을 좀 정리해줄 거는 고릴라를 못 본 사실 인정 못한다라는 거는 사람은 시각적 정보를 어떻게 돼 많이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 정보를 믿을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지면서 독자의 관심을 끌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다음 문단 볼게요. 다니엘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프 차브리스는 이를 무주의 맹시라고, 이제 이게 중요한 개념이겠죠. 자, 무주의 맹시가 뭐냐면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 정말 황당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무주의 맹시 개념을 그 시험 문제에 잘 나는데, 시각 손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무주의 손상이, 무주의 맹시지. 맹시라는 건 잘못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맹인을 어떻게 맹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각 손상이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정말 황당한 소리다. 그럼 독자가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자의 반응을 예측하고 공감하면서 독자의 호응을 끌어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늘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 실은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유난히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이 어떻게 돼? 눈에 잘 띄고, 오랜만에 만난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돼? 왠지 흰머리가 유독 어떻게 돼? 많아 보이고, 그죠? 짠했던 날에는 그 나이든 어떻게 돼? 어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장면들은 어찌나 내 마음 요동치에 잘 맞게 나타나는지 당연하게도 내 마음 맞게 움직여줄 리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경험할 수 있는 무지 맹시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무주의 맹시는 시각 손상이 아니라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주의 맹시 개념을 정의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실생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고릴라는 언제나 존재한다. 그럼 무주의 맹시는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문맥적 의미로 요거 줄쳐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돼? 무주의 맹시는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만 내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존재한다.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한 것은 오늘에서의 내가 인지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무주의 맹시가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원인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무주의 맹시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럼 이제 이게 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그죠? 질문을 통해 이제 이야기를 전환을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이야기를 전환하는 거고, 우리의 신체는 눈만이 빛을 인식하고 지나해 왔다. 그래서 눈이 손상되거나 다른 이유로 기능을 잃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갇힌다. 하지만 눈 자체가 세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눈동자를 지나 눈 안쪽으로 파고드는 빛이 망막의 시각신경세포의 정기적 신호로 변환이 되고, 이 신호가 어디로 전달이 된다? 뇌의 시각폐질로 들어가야지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돼? 이것을 본다라고 판단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눈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일 뿐이지 그걸 인식하는 건 뇌가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우리가 시각 정보를 인식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건 시험에 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빛이 눈동자를 지나 눈 안으로 들어와. 그럼 눈은 받아들인 역할만 하는 거고, 망막의 시각세포의 빛이 전기적 신호로 변환이 되고, 그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뇌의 시각피를 들어가서 시각 정보를 전달하면 뇌가 비로소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눈은 보는 도구일 뿐이고 그걸 어떻게 돼? 가동하고 판단하는 거는 무엇이다? 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요건 내용을 치로 시험에 나니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시각 피지는 단일 부위가 아니라 현재 밝혀진 것만 약 30개 영역이라고. 굉장히 많네요. 그죠? 복합 영역이다. 시각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물체의 기본적인 이미지인 선과 경계, 모서리를 구분하는 건 V1. 자, V2 영역을 비롯해 어떻게 형태를 구성하는 게 V3, 색을 담당하는 V4, 운동을 감지하는 V5.
그다음에 이 밖에 이제 다른 영역이 조합되어 종합적으로 인식한다는 건데, 자, 이건 내용일치로 많이 나겠죠, 그죠?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에서 어떻게 돼? 뭐 V1, V2는 선과 모서리를 경계 구분한다. V3는 색을 형태를 구성한다. V4는 색을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요 내용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묻는 문제들이 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가 나오는데, 따로따로 의미 있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악기가 모여 각자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음을 연주해야 제대로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영역의 각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지 어떻게 돼?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한 악기가 막 혼자 삑사리 내고 이러면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서 제대로 된 화음과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얘도 각각의 영역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유추가 쓰인 거예요. 유추는 유사한 것을 빗대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건데, 이걸 유비추론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돼? 이 시각 피질의 영역의 역할과 기능이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돼? 오케스트라 그런 것처럼 시각 피질의 기능과 영향이 어떻게 돼?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시각 피질 모든 영역의 역할이 밖에 일시 조율된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걸 유추 방식을 써서 전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4 볼게요. 자, 뇌의 많은 영역은 오로지 시각이라는 감각 하나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전략이 중요한데, 선택과 집중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하고 필요한 것만 집중해서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어떻게 돼?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인데, 자, 이 얘기는 융통성은 어때? 그때그때 사정과 형편을 보아서 일을 처리하는 능력, 재주를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 융통성이 있어 하면 어떻게 돼? 이런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그런데 자, 우선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한데 한번 볼게요. 지의 꼬리만 봐도 벽 뒤에 숨은 지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빨간색, 파란색만 스펙트럼만 봐도 그 색이 주는 이미지와 의미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건 때와 장소, 현재 관심 대상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어떻게 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고릴라를 못 본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선택과 집중 때문에. 자, 예를 들면은 구체적 예시를 통해서 지금 뇌의 전략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뇌는 어떤 대상에 집중하면은 부분적인 정보만으로 전체를 파악할 수도 있고 시각적인 정보의 심층 의미까지도 파악해. 그렇지만 내가 필요한 것만 집중할 때만 발휘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어떻게 눈을 감는다는 얘기죠. 그럼 정보처를 내가 선택한 전략은 당연히 무엇이다? 선택과 집중이다. 이건 시험에 반드시 나겠죠. 그죠? 수많은 정보를 다 수용하는 것이라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 고릴라를 못 본 이유가 그거였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뭐를 예로 들은 거야? 쥐꼬리야 빨간색, 파란색 스펙트럼을 예로 들었다. 이렇게 이제 진술방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자, 감각기능으로 들어온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은 뇌의 보편적인 특성이다. 자, 이제 앞에서 이미 얘기한 거고요. 그죠? 자,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를 흘려듣는 또 10대를 예로 들었네요. 아예 기에는 엄청난 여가 능력이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잔소리하면 그거는 애들이 흘려듣잖아요. 사실. 근데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눈앞에 딴전을 피우는 아이의 기에, 아니 뇌에 어떻게 내 소리를 흘려놓고 싶으면, 관심을 끌고 싶으면은 오히려 달콤한 말로 시작해서 집중시키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이라는. 잔소리하면 하나도 안 듣고. 왜? 애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것만 집중하고 선택하고 싶은 건 선택하니까, 잔소리는 집중 안 하고 싶으니까 흘려드리는 거고, 오히려 아이한테 관심 있는 말 이런 걸로 시작하면 오히려 집중이 된다는 거죠. 눈에 빤히 보이는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은 눈이 잘못되거나 어리 빠진 게 아니라 집중하지 않는 시각적 정보를 은근히 뭉개버린 누구가 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결국 어떻게 돼? 내가 집중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이것만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가 어떻게 돼? 감각기로 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방식을 설명했고, 또 역시 어떻게 돼? 이거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의 잔소리를 듣는 10대를 어떻게 돼? 예를 든 거죠. 그죠? 여긴 예시가 쓰인 거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요. 자, 우리의 뇌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 선택과 집중으로 세상을 본다. 있어도 보지 못하거나, 그죠? 잘못 보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걸 다 볼 수 없다는 것을 세세로만 인정하면은
서로 시각이 다른 현실에서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옳다고 핏대를 세우거나 싸우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겠죠. 그럼 결국 자신이 본 것만이 옳다라는 믿음으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 이제 글쓴이 의견은 되게 중요하겠죠. 이게 주제가 되는 거고요. 주제를 어떻게 돼 펼치는데 그 작용하는 게 글쓴이 저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믿었던 시각 정보마저 믿을 수 없다. 왜? 뇌가 간장하니까, 뇌는 선택과 집중만 하는 거니까 이런 점을 인정하면 서로 갈등한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정리 노트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내용 일치인데, 이렇게 강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다음 중 일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해서 낼 건데, 첫 번째 문단 시각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데,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릴라 실험을 소개를 했다. 이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했고, 실험을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고릴라를 못 본 사실을 인정을 못 한다라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시각 정보를 믿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무주의 맹시인데, 자 시각이 손상된 게 아니라 물체를 보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그 무주의 맹시가 일어나는 것들은 흔한데 그 이유가 어떻게 돼? 우리의 뇌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눈이 시각을 인지하는 과정은 요 과정을 거친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 피질의 영역이 각각이 있는데, 그죠? 각각이 있는데, 자 이것들을 누가 일시에 한꺼번에 조율이 돼야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전략은 그 중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다. 그래서 우린 결국 자신만이 옳다고 보는 건 절대로 어떻게 돼? 그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선생님이 정리했으니까 이것들은 반드시 기억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는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그죠? 내 선택과 집중이니까 주의 집중을 어떻게 돼? 시각 정보만 받아들인 뇌의 특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술 방식인데, 자, 여기에는 어떻게 가문단에서는 의문을 던지는 독자의 관심을 끌어줬고, 나에서는 어떻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시했고, 다에서는 무주의 맹시를 정의했고, 그 다음에 실생활을 예로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바에서는 또 유추를 예로 들었죠. 그죠? 시각 피질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걸 오케스트라에 비유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시각력 그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어떻게 돼 쥐꼬리와 빨간색 파란색 스펙트럼을 예로 들었고, 또 엄마의 잔소리를 흘려듣는 어떻게 돼 10대 애들을 예로 들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글쓴이 관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설명문이기 때문에 강문단의 중심 내용과 그 가장 중요한 전체 내용, 그 다음에 진술 방식들이 아마 어렵게 날 건데, 이걸 중심으로 잘 봐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그 잘 풀 수 있는 그 지문이니까 꼼꼼히 그 요것들만 잘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